네, 안녕하세요. 증권맨 김서지입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콘텐츠들을 좀 찾아봤는데, 전업투자를 이제 본인이 했던 이야기, 뭐 이제 스토리 위주의 콘텐츠는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래서 전업투자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영상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잔뼈가 굵은 이쪽 바닥에서 그래도 제가 주식은 뭐 10년 정도 했고, 증권사를 제가 28살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중간에 잠깐 뭐 전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업력은 한 8년 차 되니까, 나름대로 잔뼈가 좀 굵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딱딱딱 좀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업 투자를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회사원 분들이시거나 어쨌든 장중에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서 틈틈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셨다가 좀 하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일을 그렇게 막 잃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수준에 오셨다가 어느 순간 주식으로 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다가, 상사한테 욕을 한번 먹고 오면, 나 주식으로 월급보다 내가 더 버는데, 이거 뭐 전업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시작되는 게 보통 대부분의 전업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갈망 플러스,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전업의 스타트가 아닌가 싶어요. 전업을 고민하게 되는, 또 뭐 보통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일단은 전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영순위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돼야죠. 실력이 안 되는데 전업을 시작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 취업하고 싶은데 뭐 영어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가서 무슨 어떻게 취업을 하나요? 뭐 설거지나 청소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어, 전업을 뛰어든 다음에 주식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아예 이렇게 정년 퇴직하고 뭔가 이렇게 퇴직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차라리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돈이 젊을 때는 있어봐야 뭐 몇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약간 뭐 패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뭐 돈 좀 까먹고 실패해도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때는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 퇴직하고 정말 퇴직금 뭐 2억 많으면 뭐 3억 이 정도를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주식 전업을 시작했다가 많은 부분을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전업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영순위는 실력인데 그럼 내가 이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을 내리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률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수익금이에요. 내가 한 달에 혹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월 단위로 수익금을 출금하죠. 그리고 뭐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분기 단위로 혹은 뭐 반기 단위로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은 연 단위로 뭐 출금을 하실 거고 정말 돈이 뭐 시드머니가 짱짱하신 분들은 굳이 뭐 생활비 출금할 일이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불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보통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한 30%가 뭐 좀 목돈 가지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거의 한 70% 이상의 전업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면 내가 전업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볼까 라면, 내가 지금 버는 월급, 내가 지금 버는 월급의 한 2배 정도, 내가 지금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는 버실 수 있는 실력. 그리고 600 정도 버는 실력이 최소한 6개월, 한 1년 정도, 최소한 뭐 좀 보통으로 따지면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매달 내가 버는 월급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벌었던 그런 정도는 실력이 됐을 때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장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한때 뭔가 템포가 잘 맞아서, 장이 안 좋고를 안 좋고 장이 좋을 때 뭐 누구나 다 돈을 버니까요. 근데 뭐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매매에서 템포가 좀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일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운이 받쳐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내가 주식으로 내가 버는 월급의 한 2배 정도는 상회하는 수익금을 내가 냈어야 전업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목적의식. 내가 전업을 하고 싶은 목적이 뭐야? 돈. 단순히 돈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여유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아니면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다간 내가 명이 짧아지겠다. 회사 안 다니고 싶다.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할 만한 뭐 그런 건 없고. 뭐 이런 뭔가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이 하나의 목적의식을 내가 가지고 버텨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업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고, 정말 고된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은 전업 투자를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뭔가 금전적으로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프레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목적의식이에요. 내가 해내겠다. 돈을 벌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 혹은 뭐 나는 여행 다니면서 주식에서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명확한 목적, 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의 성격도 좀 많이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막 다혈질의 성격인지, 혹은 너무 다혈질이신 분들도 주식할 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고, 혹은 좀 자존감이 많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주식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예민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이 좀 망가지는 스타일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업 주식을 냉철하게 내가 하게 되면 불행하지 않을 것인지, 전업을 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면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성격을 잘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28에 이제 증권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한 3년 차에 권태기가 와서, 사회초년생들 일하면 다 권태기 오잖아요. 31살인가 2살 때 이제 잠시 나와서 전업을 꿈꾸면서 막 저도 전업 생활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갔던 계기가 뭐냐면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고, 창창한 나이 30 초반에 막 밖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모자랄 나이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처박혀가지고 책상 모니터 2개, 3개씩 두고 맨날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죠. 뭐 돈을 벌면 좋죠. 근데 벌고 말고의 유무를 떠나서 장 끝나고 정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하나 피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뭔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갈 때, 물론 누군가는, 아유, 나는 집에서 앉아서 돈 벌었는데, 하하,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뭔가 내 자신이 비참해지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집에서.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은 소속감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이 소속감. 특히나 막 연말 이럴 때 되면 진짜 뭐 그때 당시 뭐 주위 사람들 다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일하시는 곳에서 뭐 모임을 한다든지 뭐 송년회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전 그야말로 이제 뭐 회사를 안 다니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 사람이 이 사회에 뭔가 속해 있고,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걸로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구나. 저는 그때 그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전 죽을 때까지 전업은 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딘가에 속해서 사람이랑 부딪히고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격의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전업하면 정말 잘 맞죠. 그러니까 그런 좀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도 좀 큰 것 같아요. 전업을 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너무 압박감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전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매달 갖다 줘야 할 생활비가 막 400, 500, 뭐 예를 들면 300. 그러니까 좀 손실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으면, 좀 손실날 때는 내가 안 써서 생활비를 줄이면 되고, 뭐 이렇게 좀 유동적인 환경이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빚쟁이가 되고 마는,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전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정말 무게와 압박감을 이겨내셔야 될 거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뭐, 혼자 이제 이렇게 뭔가 감당해야 할 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보다 뭐, 정말 배가 되겠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압박감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최대한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때 매매도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주식할 때 가장 그 많은 손실을 줄 때가 항상 보면은 욕심이 앞서거나 조급해 있을 때였거든요. 내 자신이 뭔가 조급할 때 계속 엇박자나고 계속 손실나고 뭐 이런 게 좀 많았어서 최대한 좀 편안한 상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최고로 좋겠죠. 근데 이거랑 이어지는 건데 그 환경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주냐면 이 시드머니가 만들어져요. 나의 시드머니가 얼마가 되느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뭐 한 5억 정도 가지고 내가 시드머니 만들어서 전업을 한다.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5억 가지고 전부 이렇게 투자할 건 아니니까. 5억이 있다면은 한 절반 정도, 한 2억, 3억 정도 가지고 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돈 정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손실이 나서 조금 한두 달 힘들 때도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뭐 이런 상태가 가장 사실 좋긴 한데 대부분의 전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보면 뭐 한 3천만 원, 뭐 한 5천만 원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용감하게 시작을 하시는데 뭐 정말 뭐 월에 10% 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갖고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어렵게 월에 10%를 번다고 해도 한 300에서 5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뭐 이래저래 좀 쓰다 보면 생활비 좀 쓰다 보면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을 해서 진짜 빠르게 돈을 많이 벌려면 벌, 번 수익금을 쓰면 안 되고 계속 얹어서 스노우볼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산이 증식이 빨리 되는데 3천, 5천 가지고 한 200, 300 잘 될 땐 한 500 벌어서 뭐 좀 갖다 쓰고 돈 좀 쓰고 부모님 좀 드리고 뭐 좀 사고
벌어서 갖다 쓰고 벌어서 갖다 쓰고 시드머니는 계속 고정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자산 증식이 빨리 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무튼 제가 좀 4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5번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 한순간의 패기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자꾸 모험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업 투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라. 그러면서 충분히 주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확신이 드는 실력이 생겼거나 리스크 없이 내가 전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됐을 때 물론 둘 다 완성이 되면 최고죠. 무조건 전업하시라고 해요. 실력도 있고 돈도 있으시다면.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완성이 됐을 때 전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 부분에서는 말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못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업 투자를 해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업의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업하기에 가장 좋으신 분들 저는 그 주부님들이라고도 생각 많이 해요. 어찌됐건 또 이렇게 이제 남편분이 벌어다주는 게 있으실 거니까 본인이 뭔가를 다 감당해야 되는 뭐 환경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충분히 주식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상태의 분들이 제가 보면 주부분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시작하시고 일터라도 좀 빨리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주식해서 공부 치열하게 좀 해서 주식 투자 막 해서 잃어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그거 살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서른 뭐 넘어가서 40대, 50대 주식 안 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어쨌든 하게 돼요. 주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의 투자라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큰 돈 있을 때 주식이건 뭐건 투자를 시작해서 잃어버리면 그거 너무 리스크 크잖아요. 차라리 젊었을 때 시작을 하셔서 잃어도 없을 때 잃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전업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